자, 일단은 이제 2분기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1분기는 뭐 아시다시피 최악이었죠. 1월 뭐 초부터 지금까지 뭐 최대 30% 가까이 하락할 정도로 1분기는 뭐 우리가 최악의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부터 오늘부터 펼쳐지는 2분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2분기를 시작하는 오늘 입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이벤트들이 마치 문지기처럼 이 새로운 분기를 시작하는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네, 일단은 당장 내일이죠. 4월 2일에 미국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가 돼요. 근데 이게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오후 3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 4시가 이 상호 관세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때 실제 정책이 다 발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정책 자체는 미국 시간으로 1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뭐 오전이나 오후, 그때쯤에 실제 정책은 미리 발표가 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해요. 아직 불확실하지만 말로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나 오후, 미국 시간으로 1일 밤에 정책이 미리 발표가 되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3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직접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새벽에 걸쳐서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발표되고 난 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다른 나라들의 그 반응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 보복 관세를 예고했었죠. 근데 이거를 발표를 보고 유럽이 우리 그럼 보복하겠다 이러면은 시장이 엄청 악재로 받아들이겠죠. 반대로 이제부터 트럼프랑 타협점을 찾겠다 이러면은 또 반대로 엄청나게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관세만으로 이게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뭐 최소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일까지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봐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있는 고용보고서 뭐 항상 엄청나게 중요하죠.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특히 월초 이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주가 항상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PC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록 공개랑 CPI, 그 다음에 심지어 PPI까지. 원래는 PPI가 예전에는 안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여기에 의료비랑 항공비 같은 게 PC 물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PC에 대한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 목, 금 여기가 금리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변할 그 3일간이에요. 그래서 이 2분기 처음 들어가는 요 입구에 어마어마한 그 수문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에 따라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엄청나게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장은 그래도 어쨌든 관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관세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이번 관세의 평균 예상치는 대략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10에서 15% 수준으로 나오면은 시장이 예측했던 수준이에요. 만약에 5%로 나오면은 아마 그날 떡상하겠죠. 반면 20%로 나오면은 그날 떡락하겠죠. 10%로 나오면은 좀 좋아하겠죠. 15%로 나오면 조금 덜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10에서 15% 정도로 나오면은 시장이 예측했던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예측했던 수준으로만 나와주면은 미니 랠리가 뭐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된다 지 몰라도 일단은 미니 랠리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최선 이 저항선까지는 한 85,000에서 86,000달러 정도 되는 요 추세 저항선까지는 만약에 10에서 15% 정도의 시장이 예상했던 관세 수준으로만 나오면 미니 랠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뒤의 반응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다른 국가들의 반응,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 FOMC, 그 다음에 CPI, PPI 이런 결과들에 의해서 이 다음 주부터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시장이 예측했던 수준의 관세가 나오면은 일단은 미니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관세가 지금 불확실성이잖아요. 몇 퍼센트 나올지가 모르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이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악재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악재이지만 이미 확실하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관세가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면 일단은 미니 랠리가 펼쳐질 거다.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호 관세,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상호 관세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합적인 이 결과들의 종합 결과로 시장의 4월 달의 흐름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물론 당연히 관세가 제일 커요. 제일 크지만 나머지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관세가 아무리 시장이 예측했던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수준이라도 CPI가 갑자기 시장
시장 예측보다 훨씬 올라봐.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종합적인 종합 결과로서 4월 달에 흐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세가 제일 클 뿐이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그 외부 조건들이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 예측했던 수준의 그냥 중립적인 수준으로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종합 결과가 그냥 뭐 무승부, 어느 호재도 악재도 아닌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와준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으로 흐를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호재면은 당연히 오르겠죠. 이 종합 결과가 악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게 그냥 평균적인 수준일 때, 종합적인 수준일 때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일단은 4월 요 초반까지는 워낙 이 불확실성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나 이런 게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좋지가 않을 경우에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관망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초반부는. 왜냐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아요. 관세도 발표됐다고 끝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달리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관세가 굉장히 시장이 환호할 정도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면, 곧 이어서 나올 고용보고서가 시장이 딱 원했던 수준의 한 4.2%의 실업률, 너무 강하지 않고 살짝 약한 고용, 이렇게 시장이 딱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시장은 조금 더 관망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확 오르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조금 약보합세 또는 약세가 4월 초반까지는 이뤄질 것이라 본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더 그럴 거라고 봐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여지껏 작년 7월부터요. 1, 2, 3, 4, 5, 6, 7, 8, 9개월 연속 월초에 약세가 나타났어요. 이거 전부 월초거든요. 제가 화살표 표시해둔 거. 한 번도 안 빼놓고 월초에 다 이런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직 이번에는 없죠. 그러면 물론 이번에 다를 수 있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상호관세를 5%로 때려버리면 바로 급등이에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봤을 때 9개월 연속 이런 월초 약세가 나왔다면은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확률적으로 맞겠죠. 그럼 얘네들은 왜 나왔냐? 전부 월말 PCE랑 월초 고용보고서 확인을 위한 리스크 오프, 관망세 때문에 나온 월초 약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월초 약세가 이렇게나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올 거라 보는 게 맞겠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 가격 흐름의 핵심적인 기준선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주 단순 이평선과 21주 지수 이평선이 교차하는 불마켓 서포트 밴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불마켓 서포트 밴드 상,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첫 번째 불마켓 서포트 밴드 밑으로 하락했을 때 이후로 불마켓 서포트 밴드를 뚫려고 했지만 그 이후로 한 차례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얘를 하향 돌파했을 때 한 차례 불마켓 서포트 밴드까지 갔지만 결국은 떨어져서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떨어진 다음에 한번 여기 불마켓 서포트 밴드까지 갔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항상 이 불마켓 서포트 밴드의 하락 이후에 돌파 시도에 실패한 이후에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도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이미 여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만간 데드크로스가 눈앞에 있죠. 데드크로스란 거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0일 단기 이평선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데드크로스가 아마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어딘가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던 시점을 보면은 항상 그 직전 정도의 강한 하락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보시면 여기서 다시 전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하락이 있었죠. 여기도 일어난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최저점이 찍혔죠. 이 근방 최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하면은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 최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며칠 전에 최저점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데드크로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날 거의 최저점 가까운 가격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증시와 굉장히 동조화됐다는 것을 아시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의 진입, 그 다음에 현물 ETF의 진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서 증시와 굉장히 동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있었던 다음에 증시의 평균적인 성적을 보면은 이게 이제 100년이 넘는 미국 증시 역사에 대선 다음해의 평균적인 가격이에요. 근데 대선 다음해의 평균적인 가격을 보시면은 대략 100일 정도 됐을 때가 바닥입니다. 미국 증시 대선 다음에 평균이에요. 100일 정도 됐을 때가 바닥이에요.
그러면은 100일 정도 됐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대략 4월 9일에서 10일.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딱 여기에요. 4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넘어가는 요 시점이 미국 증시가 대선 다음에 평균적으로 바닥을 찍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에요.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유동성의 상관관계는 유동성이 풀리면은 바로 비트코인으로 가진 않아요. 일정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가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거는 10주에서 12주 뒤에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10주에서 12주 정도 지연시켰을 때의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과의 동조성이 무려 83%.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론을 보면은 108일이 동조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있어요.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해외 분석가가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108일이면 대략 15주에서 16주죠. 그럼 대략 15주에서 16주 되는 이 기간 동안의 동조성은 몇 %냐면 90%. 그러면 이 90%가 되는 15주에서 16주 정도 동조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가 바닥이냐면 4월 6일. 이번에 한번 미니 랠리를 좀 펼쳤었죠. 8만 6, 7천 달러까지. 그 다음에 지금 다시 8만 3, 4천 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 노란 선이 유동성을 15주에서 16주 정도 뒤로 지연시킨 그런 표거든요. 차트거든요. 그 차트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4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넘어가는 요 4월 6일, 7일, 8일 요 정도 타이밍이 바닥이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월초 비트코인 9개월 연속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직전의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불마켓 밴드 첫 번째 그 돌파 시도 실패한 다음에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4월 10일 정도까지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동성 기준 4월 6일, 7일 요 정도가 바닥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안 그래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가 엄청나게 좋게 발표되거나 뭐 고용보고서가 엄청나게 좋게 발표되거나 이렇게 4월 초반부터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4월 초반까지는 조금 시장이 불확실성을 경계해서 리스크오프, 관망세, 조금은 약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